자, 이번 시간에는 돈 되는 거 하자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럼 돈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않겠죠? 자, 우리가 이제 돈 되는 거 하자 하니까 콩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지난번에 콩에 관해서 일부 살펴봤지만 콩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이용 형태로 분류한다 이야기했죠. 그 첫 번째가 뭐였죠? 콩. 첫 번째는 장 담는 장콩. 우리가 전문적으로 말하면 장육콩.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콩나물 콩. 세 번째는 밥에 넣어 먹는 반미콩. 요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했는데 최근에는 미국에서 GMO죠, 그죠? GMO 식물을 육종을 했다고 만들었죠, 그죠? 만들어서 지방 함량이 많은 소위 유료 작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기름콩을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콩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콩이 단백질을 이용하는 건지 기름을 이용하는 건지 조금 잘 모르는 혼돈하게 되는 우리 학술적으로 보면 혼돈의 시대에 다다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부의 세계도 영원한 성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고 권력도 건불 10년이라 화무 11홍 하는 이야기 했죠, 그죠? 권세고 모든 것이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고 하는 게 자연의 법칙이다. 그러면 이 콩도 과거에는 다 우리가 장 담는 거 콩나물만 생각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해가더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콩 중에 가장 많은 성분이 뭐냐? 단백질이 가장 많다라고 알려졌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미국에서 이제 지용으로 만들었죠, 그죠? 60% 가량 기름의 함유된 기름콩을 만들어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성분들이 있다. 주로 이제 표피, 종피의 바깥쪽에는 셀룰로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알죠? 셀룰로스가 뭐죠? 탄수화물로 구성된 그죠? 섬유질인데 그 섬유질 뼈대 중에 가장 분해가 잘 되는 것이 셀룰로스다. 그럼 셀룰로스 이렇게 이제 가장 우리가 세포 식물 세포를 예를 들면 다 가장 바깥쪽에 둘러싸고 있는 건 세포막이다, 그죠? 동물은 세포막이 없죠, 그죠? 그러면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유도 심리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다. 동물과 식물은 공이 뭐가 있다? 세포 막은 안에 존재하고 그걸 덮어주는 감싸고 있는 게 뭐다? 세포 벽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세포 막만 있고 세포 벽이 없어요. 요게 이제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차이점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세포 왜 이제 식물 세포가 바람에도 넘어가지 않고 지탱하고 견딜 수 있느냐? 그것은 섬유소가 있기 때문에 섬유질. 사람은 어떻게 견디는가?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넘어가려 하다가 지탱하잖아. 왜? 무엇 때문에? 가운데 뼈가 있기 때문에. 뼈대가 있기 때문에 딱 유지를 하고 있죠. 그 다음 그 주변에 뭐가 받쳐준다? 근육이 받쳐주기 때문에 사람은 이 스탠딩 할 수 있다. 근데 식물은 내가 볼 때 식물은 뼈도 없고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서 있다는 거.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것은 결국 핵심은 뭐다? 섬유소다. 섬유소. 그 섬유소, 세포, 벽 바깥쪽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자가 뭐다? 가장 오래 지탱할 수 있는 건 리그닌이란 거예요. 리그닌 잘 분해 안 돼. 그러니까 세포 벽이 있으면 가장 바깥쪽 축을 딱 담당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셀룰로스가 그 가운데 있다. 그 다음에 헤미셀룰로스는 요것을 셀룰로스하고 이거는 연결해주는 철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엮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셀룰로스가 하는 역할은 다양한데 요거에 이제 또 분해가 되면 뭘로 이용되느냐? 결국 당이 되겠죠. 당이 되니까 우리가 오늘은 부추를 먹었다 치면 오늘은 콩나물을 먹었다 하면은 다 결국은 뭐예요? 단백질은 단백질대로 지방은 지방질대로 하지만 섬유소, 셀룰로스는 분해되어서 뭘로 간다? 결국은 우리 몸의 자작용에 간다. 그럼 코끼리가 고기를 먹어야 안 먹어? 소가 고기를 먹어야 안 먹어? 소와 코끼리는 기린은 육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 안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키가 크고 몸집이 크냐? 육식하는 사자나 호랑이보다 더 크다 이 말이죠. 그럼 왜 그러냐? 섬유소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 위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키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안 먹어도 몸집이 커지네? 결국은 소를 예를 들면 위가 4개예요. 하나가 아니고. 그 4개의 위 속에 첫 번째 위가 드럼통 두 통 들어갈 만한 사이즈다. 물을 채우면. 근데 이렇게 이제 주름이 져 있지. 우리 눈에는 요만큼 보이지만 실제 펼쳐 놓으면 드럼통 2통만큼 물이 들어갈 만큼 크다.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다양한 미생물들이 있어서 짚을 먹죠. 고관류. 볏짚, 보리짚, 풀, 낙엽 다 먹는다는 거죠. 걔들이 몸 속에 입을 통해서 이제 식도를 통해서 위에 들어오면 위에서 분해를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 미생물들. 그걸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 있다. 그래서 그 미생물이 어떤 미생물이냐에 따라서 소화가 잘 되고 덜 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식물에는 뼈가 있다 없다? 뼈가 없지. 우리가 말하는 뼈가 없는데 대신에 뭐가 있다? 섬유소가 있다. 그 섬유소가 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오늘 섬유소에 관한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쪽 종피를 껍질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셀룰로스가 주 성분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봤던 콩 단백질이 대체로 수용성이다, 물에 녹는다 얘기했고, 지방질은 대부분 중성 지방이고 리놀렌산, 올레산, 팔미트산. 이 팔미트산 얘는 자, 요걸 이제 지방을 우리가 얘기하면 포화되었다, 불포화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포화는 뭐냐? 포화는 뭐냐 하니까 세츄레이트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더 혼돈이어지죠. 그죠? 포화됐다는 꽉 찼다 얘기입니다. 꽉 찼다. 그럼 뭐가 꽉 찼다는 얘기인데 더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 포화됐다 상태는. 그 공간을 채워서 정말 들어갈 자리가 없다. 과포화됐다. 지나치게 포화됐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이제 버스를 타면은 버스 이제 등하교할 때 버스를 타면 막 차장이라고 있었어요. 막 안내양이죠. 막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콩나물 이렇게 딱 서죠. 그건 완전히 포화된 상태, 더 못 들어가. 그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좌석이 다 있어가지고 한 칸이 다 앉아가지고 가면 그 빈 공간이 엄청 많죠. 그거는 포화가 덜 됐죠. 그걸 이제 불포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는 그런데 그럼 식물의 기름을 갖고는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기름이 있는데 여러분 촛불 알죠? 촛불 켜놓으면 뭐가 떨어져요? Happy birthday to you 하고 노래 부르고 나면 뭐가 밑에 떨어져 있어요? 촛농이 떨어져 있죠. 네. 그 촛농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바람을 팍 불어서 뭐 집어넣으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굳어져 있죠.
자, 요거 생각하면은 아 이제 보너스를 받았다. 이제 소고기를 먹는 날 해서 소고기를 꼭 먹어. 먹으면 이제 종이컵에 이렇게 내려오죠. 기름이. 그 기름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응? 굳어요. 그렇죠. 굳으면 거기에다가 내가 뭘 집어넣으려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제 내가 좀 예를 들어서 참 그런데 뭐 잘못된 거는 개선해야 되니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포화 지방을 많이 먹었다 하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혈관을 타고 가겠죠. 그죠? 그럼 뭐 혈관에 가면 나중에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쌓이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잘 통한다 못 통한다? 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에서 옛날에는 화장실에서 사고가 많이 났죠. 뒷목 잡는 순간 하고 가십니다. 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대. 지금은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상당히 그하죠. 근데 거기다가 과거에는 소고기 없어서 못 먹었잖아. 근데 요즘 소고기 어떻게 기르는지 알죠? 처음에 풀살을 좀 먹이다가 나중에 출하하기 전에는 어때요? 곡물살이 먹이잖아요. 그럼 살을 많이 찌우죠. 그래서 소위 고기 속에 뭐가 많이 된? 마블링이 많이 된, 지방이 많이 차 있는 이걸 찾는다고. 그럼 결국 사람 몸이 좋다 안 좋다? 안 좋지 당연히. 근데 우리가 매일 먹으면 이거는 치명타인데 매일 안 먹죠. 소고기는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이제 엄마가 이제 우리 아가 좀 이제 성장기에 있으니까 먹여야 되겠다 싶을 때는 좀 자주 먹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먹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갑니다. 그게 무슨 지방이다? 포화 지방이다. 자, 그 다음 참기름, 들기름이 있습니다. 그죠? 참기름, 들기름 병에 놔뒀는데 이게 굳어집니까? 안 굳어집니까? 안 굳어지죠. 식물성 기름은 굳어지지 않아. 그래서 뭐 됐다? 포화가 안 됐다. 불포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unsaturate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건강에는 어느 게 좋겠느냐? 당연히 불포화 지방이 좋겠죠. 좋은데 말입니다. 이게 포화가 안 됐으니까 다른 이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가 들어가냐? 산소가 있는데 이 활성을 띠는 산소가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니까 플러스하고 결합을 하겠지. 그래서 뭐 한다? 산소가 들어가서 부패를 합니다. 그걸 산패라고 한다. 산패. 그래서 불포화 지방, 소위 식물성 기름들은 뭘 해야 된다? 햇빛이 안 들고 그늘지고 냉온 상태에 약간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보관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참기름, 들기름 짜면 어느 병에 넣습니까? 갈색병이나 완전 불투명한 데 넣죠. 그 이유가 다 거기에 있다. 그런데 오늘 아주 민감한 얘기를 내가 할 거예요. 해도 우리는 학술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감하더라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기본 지식은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콩에 이제 탄수화물은 다당류, 당이 여러 개 뭉쳐 있는 거, 그 다음 자당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화 안 되는 올리고당류 나옵니다. 그 다음 비타민하고 무기질이 일부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콩이 약간 쌉싸리한 맛이 나요. 그게 뭐냐? 사포닌이. 그 사포닌 하면은 가장 많은 게 뭐다? 인삼이죠. 고려 인삼 하면은 넘버원이죠. in the world. 그랬죠? 자, 그런데 도라지에도 사포닌이 있더라. 콩에도 있더라. 그럼 쌉싸리하니까 어린이들은 쌉싸리한 거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싫어해.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여야 됐는데
되겠는데 애들이 콩을 안 먹으려 해. 권리 내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다? 비린내 안 나는 콩, 사과. 이런 걸 우리 학교 교수님이 만드셨죠. 품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척 1호, 2호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트리신 제제하고 헤미글루티닌, 이것은 가열 처리로 이제 열을 처리하면 온도를 높이면은 불 활성화 된다. 그 다음 리폭시제네이스 활성으로 콩의 풋내를 제거한다 하는 거죠. 요게 이제 풋내가 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가봅니다. 과연 콩이 얼마만한 효능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가?